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곡의 오피스텔 월세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마곡의 월세가 사라지고 있다고? 처음 듣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월세가 이렇게 없어지고 마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많은 월세가 이 시장에 나오고요, 회전도 상당히 잘 되었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월세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는 정말 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의 월세 상황을 한번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월세가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월세를 구할 때 이 고객분들이 많이 보시는 직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저도 이곳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여러 곳에 또 광고를 내고 여러분도 거기서 찾아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방이 이 상황을 설명드리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상황인데요. 저는 마곡 나류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곡 나류역에는요 한 4,400여 세대가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400세대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세대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월세 매물은 고작 9개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월세가 없었던 적은 이 마곡 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된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도 있고요, 또 중복된 매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3월달 4월달 입주가 굉장히 먼 그런 매물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는 이곳에 취직을 해서 당장 집을 구하시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곡 나류역뿐만 아니라 마곡역 같은 데는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천 향교역, 그리고 신방화역에도 꽤 오피스텔이 공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오피스텔 월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 마곡에는 월세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매물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급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마곡의 오피스텔이 초기에 공급을 할 때 이 과잉 공급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13,000여 세대가 공급이 된 상황인데요. 이것이 공실 우려라든가 또 나중에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공급마저도 모자란 상황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 계획이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마곡에는 더 이상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CP2구역에 롯데캐슬 리웨스트가 공급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공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수분양자 분들께서는 이것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피스텔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아직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이러한 공급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시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곡에는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주변에는 공급이 될까? 현재 마곡에는요 6평에서 7평 사이에 원룸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월세가 바닥이 날 만큼 현재 물건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더군다나 아직까지 이곳에 근무하는 이 직장인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앞으로 더욱더 월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변에도 이러한 오피스텔을 공급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이런 원룸형 오피스텔은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단가에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입니다. 일본 공급 부족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변에 이러한 원룸형 오피스텔이 공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가 공급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 무렵에 정부는 이러한 오피스텔, 즉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될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주면서 많은 분들께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 말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무겁게 함으로써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한 오피스텔 보유를 매우 꺼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룸형 오피스텔들의 인기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새로 분양을 해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시행사들의 생각으로 현재는 투룸 내지 쓰리룸의 이 아파텔 공급이 주된 공급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로 인해서 공급 차질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또한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한 보유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은퇴 시기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한두 개 정도 매입을 해서 월급 대신에 받으려고 했던 이런 계획이 이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라든가 여러가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갖기를 꺼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누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즉 재산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갭 투자의 목적으로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로 전환이 됨으로써 매매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월세가 줄고 전세가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소유자들에 대한 특혜가 많다라는 이유로 모두 다 자동 말소를 시키고 의무사항을 무겁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월세 세입자의 부담만 무거워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유는요, 금리 인상입니다.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금리마저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세를 하나 월세를 하나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서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로 인해서 전세 물건이 많아지고 또 매매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고 또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전세와 매매가가 비슷해짐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월세 매물까지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런 삼중고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알다시피 2024년에는 이 롯데타운과 또 태영건설에서 짓는 복합 업무시설들이 줄줄이 입주 예정에 있고요. 현재 한동약품과 제넥신 그리고 대웅제약이 굉장히 큰 부지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현재 들어와야 될 이 주변의 직장 인구 중에 3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만큼 많은 인구가 이곳으로 몰려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의 본래의 그런 목적대로 투자를 하셔도 충분한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가주택에 대한 비과세라든가 종부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항들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의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종부세를 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상담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마곡의 오피스텔, 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또 업무시설,
역시도 다음 편에 제가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업무 시절까지도 모자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곡의 투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즉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